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위드 준입니다. 이 채널이 사라진 줄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한 달 가까이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어쩌면 다시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 만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정리하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영상이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2월 말, 3월 달에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영상을 올린 뒤에 저는 어, 생일 기간이 있었고요. 생일 기간 동안 터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서 한 5일 정도를 지냈었고, 그 이후에는 독일로 돌아와서 베를린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 가서 3월 달에 3주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월 초에 한국에 가서 3월 말 정도에 독일로 돌아왔죠. 벌써 독일에 돌아온 지 한 2, 3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독일도 이제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3월 말부터 봄이 따뜻하게 오고 있었고, 제가 독일로 돌아오는 날이었던 4월 1일 비행기였죠. 그래서 4월 1일쯤에는 저희 고향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었습니다.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의 결혼식도 있었고요. 어, 중간에 이스탄불, 한국에 갈 때도 또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뭘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그 먼 일이죠. 제가 생일이 2월 말인데 그 당시에 뭔가 독일의 겨울에 지쳐 있었고, 특히 저는 베를린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겨울이 11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4월 초 또는 3월 말까지도 흐린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해 뜨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떠서 일찍 지는 게 북유럽의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실제로 저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물론 독일 분들도 그러겠지만 몸이 상당히 아파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햇볕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경험을 하게 되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인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상당히 우울한 상태로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터키인 남성 그리고 한국인 여성인 친구들인데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예. 남자 터키인 친구는 보라라는 친구고, 여성 한국인 친구는 신재라는 친구입니다. 이 둘은 제가 오래전부터 베를린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요. 예, 그 둘도 베를린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 다 베를린에서 이 겨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3,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어, 그러다가 둘이, 여기 노이킬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태원 또는 홍대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신제는 터키와 그 그 터키 인근 국가들을 자주 여행하던 친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처럼 터키에서 온 친구에 대한 호감도가 꽤 높았던 것 같고, 보라는 이제 터키에서는 화가였고 동시에 이제 디자이너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재란 친구도 또 영상을 전공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할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그 사이에 저도 껴서 함께, 그 둘의 데이트를 회방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들도 이 베를린의 겨울, 동시에 이제 당시에 독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동시에 이제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독일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를린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가기를 합니다. 이스탄불은 보라의 고향 같은 곳이었죠. 보라는 이스탄불에서 나고 자랐으며 상당히 오랫동안 취업을 해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까지 하는 친구였는데, 유럽이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로 베를린에 이주해 3, 4년 정도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은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갔습니다. 보라는 자기 소유의 이스탄불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둘이 이제 신혼살림을 차렸고 결혼식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베를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오셔서 성대하진 않았지만 작지만 친인척들이 모여 결혼식을 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저는 이따금씩 약 1년에 한 번 정도 이스탄불 또는 터키, 그들이 있는 다른 지역도 있는데요. 터키를 빈번하게 방문하곤 합니다. 터키는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죠. 한국 전쟁에도 터키가 참전했었고, 남한과 연합군에 파병을 해서 한국을 굉장히 도왔던 국가고, 동시에 2002 월드컵 때도 3, 4강에서 4강에서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터키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터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분들도 터키인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이제 독일에는 터키인 이주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도 빈번하게 터키 분들을 접하게 되고 터키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또 제가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 한 명이 터키인인데, 그래서 터키를 방문해서 한 2주 정도를 가족들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터키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제 생일 시기였고, 겨울의 끝물이었고, 아주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5일 정도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 왕복 5일 정도, 5일보다 조금 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터키로 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이스탄불에는 공항이 서쪽에 국제공항이 하나 있고 동쪽에 좀 더 작은 공항이 하나 있는데, 동쪽 공항도 물론 국제공항이지만 서쪽에 있는 그 이스탄불 공항보다는 좀 더 작은 공항이 떨어져서 하지만 도심지랑은 좀 더 가까운 곳이었죠. 기억이 납니다. 그 공간에 가서 이제 다시 또 갑자기 내가 독일이 아닌 새로운 외국에 나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됐고, 다시 혼자서 큰 가방을 하나 메고 이스탄불 도심지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동안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습니다. 친구가 사는 지역은 이스탄불의 카디퀴에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또한 베를린으로 치면 크로이츠베 같은 약간 힙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으로 치면 홍대, 한국으로 치면 성수 이런 공간이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는 이스탄불로 치면은 이스탄불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쪽은 유러피안 사이드라고 얘기하고 동쪽은 아시아 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이드에 분류되어 있고 항구와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 카디큐입니다. 예, 밤에 도착을 해서 혼자 저녁에 터벅터벅 그 집까지 제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집까지 제가 비를 맞으며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도 과연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잘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베를린이라는 공간 속에서 좀 떨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어떤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공간 자체를 한번 바꿔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공간을 제3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선에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최대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고자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며 그 밤에 다시 그 친구네 집에 이르렀고 구글 지도를 보고 혼자 찾아갔죠. 그래서 그 친구 신재죠. 신재가 마중을 나갔고 그 마중 나온 신재네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제가 있던 그 불안한 감정들 그리고 우울한 느낌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밤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제가 뭔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보라와 신재는 제가 올 때마다 큰 불만 없이 저를 잘 맞이해주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미래에도 잘 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는 작은 기쁜 일들, 슬픈 일들을 축하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 참 좋아했고 고마워했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도착해서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을 보라와 또는 신재와 아니면 혼자서 계속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걷는 것이 최대한 혼자서 길게 걷는 경험이 많은 것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으며 독일에서도 그랬고, 어느 공간에 가든 계속해서 걸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한 고민들,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나를 옥죄어오는 공포들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게 이스탄불의 바닷가 주변을 보라와 신재와 걸으면서 내가 가졌던 불안들, 그 고민들은 사실은 오히려 내가 한 공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찾지 못하며 스스로를 공포로, 불안으로 더 몰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스탄불에서는 참 매일같이 여러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외식하기 참 좋은 국가죠. 물론
터키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터키도 제가 근 5, 6년 전부터 해서 몇 번씩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갈 때마다 터키시 리라 대비 유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터키시 리라 그 한국으로 따지면 원화죠. 그 리라가 가격이 상당히 값어치를 잃어가면서 터키 자국 내 다양한 물건들의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범한 서민들이 외식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터키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4, 5년 전에 갔던 이스탄불, 그리고 올해 갔던 이스탄불은 굉장히 달라지게 느껴졌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탄불의 다양한 음식들은, 뭐 간식도 그렇고, 페이스트리류라고 하죠. 제과류도 굉장히 맛있고요. 저녁 같은데 외식을 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친구가 디자인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도 그릴 뿐더러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지어진 이벤트 공간에 가서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재즈 음악가들이 그 상영되고 있는 그 영화에 맞게 재즈 음악을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즉흥 공연을 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터키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항상 어떤 감정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의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는 이제 한 두세 시간을 걸어서 보라와 신재가 사는 곳에서 보라의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곳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가 생각하기로 한 15km에서 20km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쭉 걸어서 보라의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곳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고, 이스탄불에 최근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공간들이 공사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어, 소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마침내 보라의 부모님 댁에 이르렀을 때 어머님께서 성대한 만찬을 점심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끝도 없는 반찬들. 터키 음식들은 정말 토마토와 뭐 고기류 그리고 여러 가지 샐러드들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들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하시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터키어도 못할 뿐더러 중간에 저는 많이 먹고 친절하게 웃고 하고 싶은 말을 보라나 신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보라의 아버님 또한 화가셨고 화가이자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예술가셨는데 그 아버님께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작업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어떤 제가 통상적으로 어른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 어른들도 저를 마음에 들었던지 내년에도 또 오면, 또는 여름에 또 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바닷가 근처에 별장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내자고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가끔씩 이 터키와 한국과의 그 문화적 비교를 하는 일상 컨텐츠를 보게 되면 결국 환대의 문화가 깊다. 손님들을 초대하고 손님들과 깊게 관여하며 공동체적인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터키고 또 한국이다. 물론 한국은 이제는 굉장히 도시화돼 있고 그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라왔던 그 공동체자 농경사회였던 것에서 벗어나 대부분이 도시에서 자라 아파트에서 자라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형태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터키도 그렇게 변화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터키의 지역마다 특색도 다르고 이스탄불이라는
그 대도시,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와 서울과 또 다른 모습도 있겠지만 여전히 독일에 비해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걸로 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친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어머니께서 심지어 불어에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싸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남은 음식들을 며칠 동안 먹으면서 참 기뻐했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매 끼니를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과 같이 외식 물가가 비싼 곳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음식을 삼시세끼를 해 먹는다는 건 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 복잡한 물론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요리와 청소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혼자서 살다 보면은 자신만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스스로를 위한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탄불에 가게 됐고 그 보라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들을 따뜻하게 먹었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탄불의 시간들 누군가에게 이제 환대받고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그 경험들 속에서 다시 저는 그 우울한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든 경험을 최근에 하셨나요? 그럴 때, 그런 힘든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돌파구를 찾으셨습니까? 그 각자 다른 방식의 돌파구가 있을 텐데요. 외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여러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만일 지금도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벗어날 수 있으셨길 바라고 저처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거나 공간을 바꿔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근황 토크 플러스 이스탄불 경험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국에 관련한 제가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